네, 키워드 5가지 확인해봤고요. 첫 번째 키워드는 세계은행의 경제 전망 하향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었나? 그 생각이 좀 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결국에 사실 정말 다 예상을 했던 것처럼 이제 경제 전망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관세가 있는 상황 속에서. 네. 그래서 원래 지난 한 1월에 예상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한 2.3%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성장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그 성장률이 지금 1.4% 정도로 좀 크게 감소를 했고요. 그러니까 자막에 나가는 2.3은 전 세계 글로벌이고 그 다음에 저 위에 화면에 포함된 1.4는 미국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미국 세계 경제 성장률은 2.3%를 전망했고, 근데 미국은 1.4%로 예, 이제 예. 전 세계보다는 좀 더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만약에 전 세계 기준으로 2.3%를 말하고 있지만 관세가 10%포인트 인상될 경우에는 1.8%로 더 크게 좀 감소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관세의 영향이 완벽하게 반영된 수치가 아닙니다. 근데 뭐 관세 여기서 10포인트 더 올라가겠어요, 설마? 네, 그래서 사실 좀 네. 안 올라가면 좋은데 이게 또 7월 9일까지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또 그때까지 유예한 상황이니까. 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이 부분으로 인해서 약간은 좀 다시 한번 좀 잘 가려고 하는 증시에 약간 좀 거슬림을 다시 한번 좀 그러니까. 만들어준 네. 사건 정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확실히 좀 이 세계은행의 이 수석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만약에 정말 좀 신속하게 방향을 수정하지 않으면 좀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활 수준에는 좀 크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한 만큼 아까 말씀하신 그 양극화 같은 것들이 여기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부분을 좀 확실히 고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달러 제네럴이 원래는 약간 중산층보다 살짝 좀 경제력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예. 거기를 이제 다시 고소득층들이 좀 많이 이용한다라는 이런 사회 현상이 이렇게 달러 제네럴을 통해서 나타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나타나면 사실 미국 경제단은 정말 좀 침체 위기가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해결될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사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다 관세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합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합의만 하면 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러트닉 상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뭐 협상 정말로 뭐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발언 일어났고 특히나 뭐 오늘 저녁에 뭐 협상 끝나길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도 발언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먼저 간 것이 약간은 좀 안 좋은 약간 거슬리는 점으로 좀 남았다 5개 T로 남았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분들이 트럼프를 너무 닮아가는 것 같아요. 왜요? 항상 진전이 있다,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이런 거 지금 안 먹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써먹어갖고 트럼프가 그래도 뭐 그렇죠. 믿어야죠, 뭐. 믿어야 되는데 러트니 상무장관의 잘 되고 있다 말은 저는 별로 믿음이 없고 다만 이제 아까 했지만 그 스캇 베센트가 원래 주도하는 분이 갔기 때문에 네. 약간 뭐가 좀 안 되고 있나? 그것도 약간 걱정이 되죠. 제가 볼 때는. 예. 요거는 뭐 이제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예, 될 텐데 그렇죠. 일단 지금까지는 약간 좀 갸우뚱하는 정도로만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뭔가 합의안의 틀은 프레임워크는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게 결국에는 중국에서 히토류 좀 양보하고 미국에서 반도체 좀 양보하고 예, 그렇죠. 요거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월가에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월가에서는 이제 확실히 분명 서로 양보를 하긴 할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최첨단 칩, 즉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뭐 H20이라던가 이런 거는 좀 넣어주지 않을 것 그건 같다. 안 줄 거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반도체를 조금 주시할 필요는 있지만 분명히 최첨단 칩이나 이런 제조 장비는 더 엄격하게 통제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을 좀 함께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요거는 이제 엔비디아에 해당하는 거고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브로드컴이라던가 이제 몇몇 기업들이 그래도 좀 숨통을 트일 수는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최근에 얼마 전까지 이제 바로 어제 그 TSMC가 5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 이제 약간 YOY 기준으로는 굉장히 좋은 39%가 넘는 성장을 했지만 맞아요. 전월 대비로 봤을 때는 매출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결국 중국의 영향에서 정말 반도체는 빼놓을 수 없는 만큼 회복을 기대를 하면서도 또 첨단 칩은 어떻게 보면 일부 풀어주는 것만 할 수 있게 최첨단은 정말로 빡세게 막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때 약간 좀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는 기업도 나올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뭐 하나 뭐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네요. 예, 뭐 미중 간의 협상도 누가 집에 가서 문제, 그리고 뭐 경제 전망도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문제, 반도체도 결국에는 빈틈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래도 지금 보면 네. 원래 월요일 날 상해 종합지수가 급락했거든요. 예. 그래서 급락했는데 지금 약간 나아지고 있으니까 일단은 합의안은 잘 되는 것 같고 그러게요. 그 세부만 나오면 될 거로 보기 때문에 네. 일단 큰 고비를 건너간 게 아닌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다들 그렇게 긍정적인 쪽을 좀 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계속 뭐 단서는 좀 있다고 하니까 미국의 상황에서 또 단서 중에 하나가 뭐 기업들의 해고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있네요. 네, 지난번에 이제 4월 고용 지표가 발표됐을 때는 사실 예상치를 좀 상회해줘가지고 예.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5월 그리고 이제 6월에 들어서도 해고가 늘어났지만 5월에 진짜 해고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6월에 발표될 5월 지표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네. 갑자기 늘어났네요. 네, 일단 뭐 프록터앤갬블만 해도 한 7천 명 정도를 해고를 했고 사실 이 실리콘밸리 단에서 보면은 이제 4월까지는 한 6천 명대 정도의 해고가 있다가 5월로 가면서 2만 명이 넘는 해고가 생겼습니다. 2만 4천 명? 이 정도로 진짜 굉장히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해고가 5월에 발생했던 만큼 예. 고용 지표와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더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히 안심하기에는 좀 이른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장이 괜찮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애써 무시하게 되거든요. 안 보게 되는데 짚어주시니까 또 이게 심각성이 그렇죠. 만만치 않다는 걸 느껴지네요. 근데 P&G가 100년 된 기업인데 예. 제가 7천 명 줄일 때 내용을 봤더니 이게 보니까는 생산직이 아니고 사무직을 자른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약간의 그 기업이 원래 감원하려고 했던 부분을 약간의 관세 핑계를 대면서 자른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P&G가 7천 명이면 많은 숫자 아니지만 100년 된 기업이 갑자기 인원을 내보냈다? 그러네요. 상당히 심장하고 의미심장하고 아까 했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제조업 아닌 거니까 어찌 보면 크게 깊은 내용은 아니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사실 해야 하는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뭔가 AI와 자동화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그 뭔가 그렇다고 해도 기업이 뭔가 핑계거리가 좀 필요했을 텐데 그게 관세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예전에 있는. 코로나 때 그 코로나 이유를 많이 잘랐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두고 봐야 될 상황이니까 너무 깊게 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부사장님 말씀은 요 얘기가 미국의 경기 침체를 또 자극할 수 있는 얘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제조업 인원이 잘렸다고 그러면 그때 네네. 문제가 커지겠죠. 근데 예.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계속 안고 있는 그런 디폴트 값이 있잖아요. 관세, 그다음에 물가, 그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 이런 쪽으로 가는 패러다임이 최근에는 좀 약해졌죠. 아무래도 관세와 관련해서 합의안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시 모른다 정도로 얘기를 좀 해주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 그래서 그런지 미국을 떠나는 투자자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 셀 USA, 셀 아메리카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조금씩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번에 이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에서 이런 재무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40% 정도의 고객들이 미국 주식 투자를 줄이고 있다라고 답했고 호호. 42%가 미국 외 지역의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미국이 관세나 아니면 정책 변화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우려하는 투자자들,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 혁신보다는 조금 다른 분야에서 경제에서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이 조금은 이제 미국을 줄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약간 프리미엄 측면에서 봐도 지금 최근 들어서 이 미국의 주식의 어떤 밸류에이션 단위 측면에서 사실 이 PER 같은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채권이라는 수치가 주는 것과 비교했을 때 밸류에이션 그러네요. 기준으로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이제 주식 위험 프리미엄이 원래는 좀 높아야 되는데 0.2%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근데 0.2%는 최근 미국 역사상 한 70년 동안에 봤을 때 1987년 그리고 이 IT 버블이 있었던 그 2000년대 초반 이후로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입니다. 그때 이후로는 처음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좀 많이 높다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좀 시장에서는 좀 수치가 좀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조금은 이렇게
주식들을 좀 줄이고 반대로 공매도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공매도가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서 늘어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이제 공매도 지금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데 그 증가하는 측면에서 좀 놀라운 것은 그 이 차트에서 오른쪽 차트를 좀 보면은 예. 분명 주가가 회복하고 있는데도 공매도가 같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이 빨간색이 공매도 표시인데요. 이 공매도가 좀 같이 오르고 있는 이 측면에서 그럼 어떤 공매도가 좀 어떤 종목들이 공매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냐? 이제 일단은 가장 공매도가 많이 늘어난 종목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고요. 아하. 그렇지만 약간 최근에 좀 실적이 좋지 않았던 모더나라던가 아니면 약간은 좀 태양광 관세, 태양광과 관련된 좀 정책 불확실성이 있는 엔페이지까지 좀 다양한 이유로 지금 공매도는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참고로 이건 S&P 500 종목이니까 그런 거고 만약에 넓게 나가면 네. 뭐가 제일 공매도가 많을까요, 여러분들? 예. 더 크게 양자 보면요? 컴퓨팅이 제일 많죠. 아, 예, 그래요? 더 큰 거. 아. 그거는 뭐 많기 때문에 거의 유통시 절반이 공매도다 보니까 그건 빼고 S&P 500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슈퍼 마리오 컴퓨터는 일단은 아마 실적 자료 제출 안 한 게 가장 흠이 아닌가 생각이 들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어느 정도 맥락은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사실 미국 증시가 굉장히 오래 달렸잖아요. 독보적으로 달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 증시, 비미국 증시를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있었던 것 같고 올해 들어서 이제 유럽, 중국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까지 예, 좀 빛나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이제 딴 쪽을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이제 채권 시장과의 어떤 관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 다 이제 다른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기회를 또 찾아봐야 될 텐데 네. 반대로 최저 공매도 종목들도 좀 리스팅이 돼 있네요. 네, 정말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네. 애플이 이제 공매도 비중이 가장 적습니다. 아니 애플한테 공매도 칠 게 뭐가 있어요? 네, 사실-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애플 사실 뭐 이미 좀 하락할 만큼 좀 그러니까, 하락했다라고 예.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애플이 워낙 그동안 역사적으로 이 S&P 500에서 가장 많은 자사주 매입을 또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또 떨어지려고 하면 애플이 자사주 매입하면서 주가 방어를 잘해 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공매도를 기관들이 적게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예. 그 외에도 뭐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좀 IT 혹은 뭐 이런 기술단에서도 약간 핀테크 단에서도 여전히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좀 우량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공매도 비중이 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믿고 있는 그런 종목이네요. 예. 예, 믿고 사는 그런 종목들.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차트 하나 보여드릴 건데 네네. 팔란트는 어떨까요? 팔란트요? 아 많을 것 같은데요. 공매도가 급증할까요? 증가 감소할까요? 한번 차트를 예. 봐주시면 예. 지금 보고 있는 차트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죠. 밑에 공매도는 예. 줄어들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와. 약간 이거 어떤 의미를 하는 겁니까? 쇼스퀴즈가 예. 발생했다.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급등했다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죠. 공매 시청분들이. 아 주가가 좋으면은 또 1년 동안 5배 올랐으니까 얼마나 공매 친구들이 손해가 컸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건들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교훈을 얻은 게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상당히 의미가 있죠, 이런 거. 그니까요. 예, 예. 밸류에이션이라는 얘기를 시작하면 사실 팔란티어가 거의 피할 수 없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이것도 다를 수가 있네요. 이렇게 예. 실적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이제는 뭐 PBR, PER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다른 쪽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확실히 지금 키워드가 미국을 떠나는 투자자지만 뭐 미국의 모든 종목을 팔고 떠난다 이건 절대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 얘기가 시작된 게 제가 보니까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그 법안에 대해서 좀 읍소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원래 이 섹션 899라고 해가지고 그 막 장관이 약간 뭐 어떤 좀 무역 관련해서 되게 좀 차별적이다라고 지정을 하면 그 국가에 대해서 막 배당세 막 35%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높은 세금을 좀 매기는 공세적인 법안이군요. 네, 그럴 수 있는 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투자를 좀 꺼려하게 만드는 법안인데요. 예. 이 법안을 좀 이제 바꿔달라라고 이렇게 좀 미국의 어떤 펀드하우스를 좀 대표하는 그 투자회사 연구소 ICI라는 기관에서 지금 현재 의회에 이렇게 로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제 미국에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이 해외 자금이 주식만 놓고 보면은 거의 한 19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자산인 만큼 확실히 좀 미국도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 국민들이 워낙에 자기네 자산이 다 미국 주식에 연금 형태로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항상 이렇게 주식을 좀 주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법안도 한번 조금 바뀌면서 다시 한번 또 미국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좀 좋은 효과, 좀 촉매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섹션 899 이 법안이 사실 이제 그 미국 기업에 대한 약간의 그 나쁜 제재를 가하는 국가에 따른 세금인데 이 약간 벌칙세 같은 세금 개념인데 만약에 이걸 매기게 되면 미국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어떤 겁주기한 용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뒤에 얘기 없기 때문에 그냥 겁준 정도로 끝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낯설긴 해요. 미국을 떠나는 투자자, 미국 증시 걱정을 우리가 했던 적이 있었나 싶기는 한데 요즘에 올해 상반기에는 확실히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조금 약한 거는 뭐 팩트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저런 걱정거리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아직까지 저는 솔직히 적응 못 하겠습니다. 네. 예, 뭐 하반기에 아마 돌아오지 않을까 미국 증시 쪽으로 그런 기대감 갖고 다들 보고 계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요,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vs 우버 로보택시 경쟁. 원래는 그냥 테슬라 로보택시만 다들 보고 계셨을 것 같은데 여기 경쟁자 붙으니까 괜히 또 연기된 것 같다는 현실적으로 그런 거 느껴지기도 하고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일단은 테슬라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제 테슬라가 시장이 좀 예상했던 6월 12일이 아니라 그보다 열흘 뒤인 6월 22일에 이렇게 로보택시 서비스 시작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잠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또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또? 이게 머스크 CEO는 자신은 정말로 이 안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거 하는 과정에서 좀 뒤로 연기할 수 있다라는 이 단서도 같이 달았거든요. 22일보다 더 미룰 수도 있다고요? 네, 더 미뤄질 수도 에헤이.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6월 말까지 정말 최초의 그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그 6월 말까지 좀 미뤄질 가능성을 완전히 좀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안전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사실 자율주행 로보택시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 안전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미룬다고 하니까 또 괜히 불안하네요. 그러게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번에 또 이 테슬라에서 좀 공개한 영상들 중에 하나가 특히나 이거는 테슬라에서 정확하게 공개했다라기보다는 지금 오스틴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래요? 네,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좀 코멘트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이 차량을 보면서 이거 그냥 자신들이 그냥 공장에서 특별히 따로 업데이트 안 하고 출고된 차량 그대로 그냥 보내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공장에서 출고된 차량들이 다 지금 마치 오스틴에서 이런 로보택시가 되는 것처럼 다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소프트웨어 탑재되어 있다라고 발언하면서 분명히 좀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이런 이야기들도 좀 같이 이어나가고 있는 만큼 그래도 좀 뒤로 미뤄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씩 그거를 좀 상쇄해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소셜미디어 통해서 하니까 네,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좀 더 기다려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게 모델 Y죠? 네, 맞습니다. 모델 Y 버전. 네. 이거 혹시 이렇게 숨어서 운전하는 거 아니겠죠? 사람이 없는 거 맞죠? 없는 거 맞죠? 이렇게 막 숨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옆에 막 네. 또 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옆에. 네, 옆에 타 있긴 한데 다행히 그 운전석에는 아니, 없었다는. 없고 네. 언슈퍼바이즈. 예. 이 22일도 사실은 우리가 뭐 기대했던 게 12일이라서 약간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22일까지면 뭐 우리가 뭐 대학교 조별과제 하는 것도 아니고 로보택시 만들어서 공개하는 건데 사실 이미 어느 정도는 다 나왔고 이제 공개 쇼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세부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은 해서 아마 주가의 반응은 좀 미미한 것 같아요. 일단 시간 외에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주가 얘기를 하자면 이제 또 트럼프와의 그 관계는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정말 처음에 그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간에 좀 이런 갈등이 나오면서 주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가 그렇죠. 지금 좀 많이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당연히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막 서로 막 하트 같은 것도 소셜 미디어에 쓰더라고요. 참 되게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는 참 결이 되게 비슷한 게 아닌가 싶을 만큼.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좋은 친구를 얘기한다면 이제 일론 머스크는 약간 이런 식으로도 의견을 표시하는데 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모습 그리고 주가도 사실 트럼프와 다투기 전으로 좀 회복했지만 이번에 약간 조금
이런 상황에서 초를 치는 이 투자 웰스파고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일단은 목표가부터 말씀을 드리면 목표가를 120달러를 제시를 했는데요. 120? 네. 반토막을 내버렸네요. 너무나도 좀 크게 하락을 시켰고 예. 그러면서 결국 했던 말은 아무리 이 자율주행이 좀 잘 간다고 하더라도 네. 이 성장 동력만으로 지금 자동차 부문의 이 실적 부진을 완전히 상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네, 그리고 역시 이와 함께 이 CFRA도 결국에는 이런 전체적인 뭐 자동차 부문의 실적이나 아니면 로보택시를 포함했을 때 지금 당장은 좀 크게 기대에 미치지 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번 로보택시보다 CFRA는 앞으로 더 얼마나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게 핵심이다라고 하면서 역시나 좀 부정적인 의견 같이 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이 로보택시가 결국 오스틴에서는 사실 10대밖에 안 할 거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또 일론 머스크의 그 X를 또 봤는데 이제는 LA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오스틴에서 LA까지 서비스를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계속 키워나가겠다라고 한 만큼 조금 더 이제 어떤 식으로 이 확장이 나갈지 정말로 LA 갈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번에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저는 충격적이었던 그 모건 스탠리의 발언이 있었는데 예. 원래 이거 월가 IB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하려면 이 정도의 상상력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봤어요 이거. 네. 트럼프와의 이런 충돌은 계산된 행동이다라고 예. 하면서 그냥 대중들의 관심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안된 뭐 방식이다 뭐 이런 식의 발언도 있었으니까 약간은 좀 시장에서도 아직까지는 이 로보택시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성을 좀 잡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출시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빠르게 확장할 여력이 많은 만큼 기술적으로는 사실 충분히 빠르게 확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아마 상승하는 것을 좀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좋습니다. 뭐 일단 주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뭐 펀더멘털 갖고 그 테슬라 주가 얘기하는 건 좀 지금은 뭐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뭐 이런 멘트 한마디, 하트 하나 뭐 이런 거에 이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더 다른 가십들을 또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모건 스탠리의 이 계산된 행동이라는 얘기 혹시 부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전문 용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죠? 짜놓고 하는 이렇게 그 같이 싸우는 거 이렇게 짜놓고 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프로레슬링 아니 뭐 전문 용어로 이렇게 그건 뭐라 그러죠? 네, 그건데 예. 저는 설마 그렇게까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쵸.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본인의 이미지가 망가지는데 했지 않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제가 하나 또 보여드릴 건데 네. 화면을 보시면 지금 현재 로보택시가요 네. 작년 4월 9일부터 한다 하는 게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요? 보십시오. 이거 1년이 한번. 넘었네요. 예. 받고 그다음에 또 8월 8일까지 연기했기 때문에 아마 제 기억에 한 10번 연기한 거예요 이미. 연기해서 여러분 너무 이걸 기대하지 마시고 나올 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어차피 이것 때문에 장기 투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나오면 뭐 좋아진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지만 워낙 일론 머스크의 그 과도한 말이 있기 때문에 다 믿지 마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아까 했던 그거는 아닌 걸로 보인다. 너무 심하게 본 게 아닌가 그런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예. 모건 스탠리 붙어 있으니까 예. 모건 스탠리가 또 권위 있는 기관이니까 저는 안 진짜 믿기는데. 그런가 안 상상의 믿기는데. 나래를 펼쳐보게 되는데 예. 그건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웰스파고 내용은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재 화면을 보시게 되면 네. 이미 이익이 감소한 게 꽤 흘렀어요. 2년 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보면 당연히 그렇죠. 목표 주가 내린 게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 라고 보시면 되고 로보택시가 나온 다음에 주가 올라간다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바뀔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채팅창에서 그 전문 용어 알려주셨어요. 뭡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짜고 치는 고스톱.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 예. 그렇죠. 설마 아니겠죠, 여러분들. 예. 그런 거. 뭐 이런 얘기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키워드가 이게 테슬라 대 우버잖아요. 우버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좋습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근데 이 테슬라가 이렇게 결국에 이제 6월 12일 하루 전날 바로 어제 이제 우버는 반대로 이 웨이브라는 영국의 스타트업과 영국에서 레벨 4 로보택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레벨 4면은 정말로 이제는 거의 운전자가 사실 개입을 안 하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오스틴에서 하는 것보다 한 단계 윗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거를 이제 지금 당장 시행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한 내년쯤부터는 하겠다라고 발표한 만큼 어떻게 앞으로 좀 더 높은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겠고 또 이렇게 테슬라가 사실
발표를 하기 전일에 했다 보니까 약간은 좀 자신도 좀 자신 있다라는 걸 좀 표시하기 위한 좀 하나의 그러네요. 발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버가 확실히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많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렇게 좀 확장을 해나가는 거다 보니까 예. 유럽에서 지금 현재 우버는 미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아니면 중동 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예. 또 이와 관련해서 그 중국의 그 모멘타라는 기업이랑 내년부터 다시 한번 또 로보택시 서비스를 유럽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테슬라가 이 유럽에서는 아직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벌써 우버는 로보택시를 2개 회사랑 파트너십을 맺고 이렇게 진출하고 있다는 것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테슬라 대 우버 중에서 속도는 우버가 빠르다는 건데 그러면은 우버 사요? 그렇지만 이제 사실 테슬라는 결코 이제 로보택시 하나로만 평가받을 수 있는 기업이 그쵸. 아니죠. 네,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주가를 뭘 사느냐는 뭐 단순히 자율주행이 누가 빠르느냐 뭐 이런 걸 떠나서 테슬라가 갖고 있는 그 가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22일로 예정이 되어 있다 정도로만 보시고 다음 키워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 특히 일라이릴리가 어제 또 강했어요. GLP-1 기업의 성장 기대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일라이릴리가 어제 사실 성장할 수 있었던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또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맥도날드와 관련된 투자 의견 하향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맥도날드가 지금 안 팔릴 것 같은데 그 안 팔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 GLP-1을 먹고 나서 약간의 생활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 식습관이 좀 이런 걸 좀 덜 먹는 쪽으로 변화해 갈 것 같다. 건강식으로 바뀐다. 네, 이런 이 아이비의 그 의견이 나오면서 레드번의 의견이 나오면서 조금 전반적으로 이 GLP-1 기업들 뭐 일라이릴리라던가 노보노디스크 모두 다 주가 상승했습니다. 아니 햄버거 이거 탄단지 조합이 완벽한 완전식품인데 이거 잘 모르시네. 감자튀김만 안 먹으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쵸. 이거 또 말씀드려야겠네. 뭐 어쨌든 맥도날드는 그렇고 일라이릴리가 오른 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도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원격 의료 기업들, 뭐 텔레스라고 불리는 이 기업들이랑 협상을 했는데요. 좀 자신에게 좀 유리하게 협상을 했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컴파운드 약물들 이렇게 텔레스 기업들은 같이 판매해 왔는데 그거 아예 일제히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배제 조항을 삽입하면서 이렇게 제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만약 이거 만약에 이제 어기게 되면은 굉장히 큰 배상 그리고 약간 뭐 계약 무효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일라이릴리의 이런 제파운드 굉장히 더 잘 판매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기대감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오히려 약간 힘세너스 같은 경우는 어제 그것 때문에 좀 주가가 좀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왜 그런 거예요? 컴파운드 약물을 원래 좀 많이 판매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 일라이릴리와의 계약이 좀 정확하게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위고비는 팔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좀 함께 영향을 받다 보니까 힘세너스는 약간 좀 어제 하루는 좀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일라이릴리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전 JP모건 헬스케어는 컨퍼런스는 알았는데 골드만삭스 컨퍼런스에 나가서 뭔가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네, 이 골드만삭스 컨퍼런스와 관련해서도 되게 좀 다양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일라이릴리 제품 지금 한 40개국에 판매하고 있고 또 중국이나 인도, 뭐 멕시코와 관련해서도 판매가 좀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크게 뭐 판매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소식 또 그로스 마진도 한 82%에서 83% 정도로 굉장히 좀 높게 나올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출 가이던스 자신감도 보였던 만큼 이제 실적 측면에서는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약간은 뭐 이번 소식이 좀 안 좋은 것도 하나 포함되어 있었는데 역시나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와 관련된 그 최혜국 대우 때문에 맞아요. 가격 불확실성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약간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시장은 그것보다는 그 나머지 부분들 오늘 나왔던 그 맥도날드라던가 원격 의료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도 워낙 그 그로스 마진이 82~83%면 진짜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함께 좀 주가 좀 상승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헬스케어 섹터가 이 트럼프 법안 때문에 많이 안 좋았는데 맞아요. 이제 다시 일라이릴리가 시동을 좀 걸어주는 분위기예요. 부사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일라일리가 나오면 전 당연히 이용할 거지만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게 맥도날드가 보니까 매수해서 바로 매도로 갔어요. 의견이 그래요? 갔는데 아이고. 진짜 소비자 습관이 바뀌는 겁니까? 아니 햄버거를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찌는 거 아닌가요? 0칼로리 아닙니까? 아, 맞아요. 아, 진짜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네. 햄버거 진짜 좋은 음식이에요. 너무 과도하게 네. 생각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어디 멀리 나가보세요. 나가보면 사실은 입이 맞지 않으면 결국 맥도날드 갑니다. 네, 맞아요. 알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정도까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이게 좀 특이하고 아까 얘기했던 일랄일리는 아마 그 약가 인하에 가장 피해를 보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조심할 필요 있는 기업으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헬스케어 섹터는 여전히 조금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다. 네. 예, 맞아요. 딱 버거만 드신다고 버거만 드시면 괜찮아요, 진짜로. 예, 제가 진짜 보증합니다, 진짜로. 버거만 드시면. 예, 네. 감자튀김은 독약이에요. 네, 독약이에요. 예. 네. 자,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5번째 키워드인데요. 오픈 AI 구글 클라우드 파트너십 체결. 요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에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 이제 오픈 AI가 자신의 어떤 AI 프로그램을 돌리는 데 있어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를 좀 사용할 건데요. 여기서 이제 이 캐나다의 스코샤뱅크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이 일은 좀 사실 놀랍다라고 하면서 특히나 이제 오픈 AI가 최근에 이제 구글의 어떤 검색을 좀 많이 그 시장을 많이 가져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구글과 오픈 AI의 어떻게 보면 파트너십 협업이 사실은 좀 의외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특히나 이제 이와 관련해서 결국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게 약간 구글도 이 TPU를 만들면서 꽤 용량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 TPU. 네, 이제 자체적인 어떤 GPU를 좀 대체하기 위해서 좀 예. 더 저렴하게 만든 반도체인데 이거를 좀 이제 그래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원래는 자체용으로만 썼던 거거든요. 예. 자체 구글 자기의 AI들을 돌리기 위한 용도로 쓰다가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외부에 좀 본격 개방하기로 하면서 이제 이 용량을 오픈 AI에게 좀 일부 주었고 오픈 AI는 이번 계약을 통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말고도 코어웨이브 그다음에 아직까지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 오라클과 함께 만들어갈 스타게이트까지 해가지고 지금 자체 ASIC까지 포함하면 지금 한 4단계 정도로 되게 완벽하게 정말 이렇게 분산을 좀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픈 AI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어디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까지 가져가고 있는 만큼 예. 오픈 AI에게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딜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약간 배신이 아닙니까? 그러게요. 약간 배신인데. 예. 예. 왜 우리랑 손 안 잡고 구글이랑 손 잡아? 그만큼 자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예. 아까 그렇죠. 했지만 TPU가 AI 가속기 중에 하나의 일종인데 진짜 지금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용량 때문에 많이 딸릴 거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구글 같이 함께 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볼 때 아까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게 기분 나쁠 것 같고 어제 주가 내려왔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네. 약간 좀 의아한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 뭐 오픈 AI가 이제는 사실 갑인 것 같아요. 그냥 오픈 AI가 여기 가서 같이 하자 그러면 사실 싫어할 기업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곳곳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얻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상장 기업이 아닌데 네. 현재 추정치 월간 매출이 100억 달러 넘어간답니다 지금. 그렇더라고요. 예, 엄청 네. 커졌기 때문에 지금 아마 나중에 진짜 의미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오픈 AI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다 정도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얘기 또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이제 젠슨왕 CEO가 이렇게 유럽으로 간 만큼 이제 지금 유럽에서도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어제는 독일과 관련해서 슈퍼컴퓨터를 좀 구축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2027년까지 만들어지게 될 이 블루라이온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의 가장 최신형 반도체 칩이 될 이 베라루빈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구축할 거다라고 했고요. 오. 그리고 이번에 좀 구축이 완성된 이 주피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제 유럽 내에서 독일 내에서 이제 가장 좋은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고 네, 정말 여러 가지 뭐 기후를 좀 계산한다거나 하는 좀 복잡한 계산들이 좀 많이 사용될 만큼 네, 충분히 좀 기대감이 많이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GTC에서 뒤에 이어질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소식들까지 좀 함께 본다면 AI발 훈풍이 다시 한번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여러분 AI는 그냥 믿으세요. 그냥 AI 믿고 가면 됩니다. 계속 이런 얘기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지금도 뭐 잠깐 우리가 조금 배신당한 느낌이 있었죠. 올해 초에. 근데 그걸 또 다 극복하고 엔비디아가 또 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GTC 파리에서 열리는 GTC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